안녕하십니까, 경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 1의 지수와 로그라는 대단원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수 로그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네요. 자, 지수는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큰 숫자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간단히 표현한다. 1024, 1024를 2의 10승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표현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로 표현된 이런 복잡한 숫자를 계산하기에 유용합니다. 계산하기에 유용해요. 특히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보면 이 지수 로그 문제가 1번, 2번으로 아주 기본적인 2점짜리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로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있었던 개념인 지표와 가수 관련해서 29번, 30번 문제에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수 로그 정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고 실생활 문제 관련해서 로그, 상용 로그 부분의 문제를 좀 많이 접근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보니까 교과서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왜 배울까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동기부여 관계상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왜 배울까? 수영장 물의 산성도, 지진의 강도 등과 같이 자연현상이나 세균의 증식, 방사선 물질의 감소 등과 같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나타내 설명하려면, 즉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은데 다항함수로는 불가하더라. 다항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yx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2차함수, 3차함수, 1차함수로는 자연현상이나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기가 불편하니 새로운 함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함수로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자연과학과 그 다음에 심리,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의 효과적인 표현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통계학, 대학에서 통계학을 배울 때 지수분포, 부하성분포 등 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용한 뭔가 그 사회현상, 자연현상들의 분석과 그 여러 가지 통계치들을 계산하는 것들이 실생활 속에서 또 나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특히 이제 자연현상이나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쉽게 나타낼 수, 다항함수보다 쉽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강점이 있다. 그래서 꼭 배워야 하고, 그 배워야 하는 가운데 지수와 로그가 지수와 로그를 먼저 배운다라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먼저 지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로그는 처음이니까 로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부터 좀 볼게요. 일단 영영사전 혹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로그는 통나무라는 뜻이 있고요. 근데 이제 수학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냥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할 때 그 로그, 기록이라는 뜻이 있어요. 로그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랑은 우리가 크게 관계는 없고요. 로그는 로가리즘이라고 하는 얘의 앞글자 LOG를 따가지고 만든 거고요. 로가리즘. 얘네들로 어떤 것들을 계산하냐 하면, 아까도 그 로그 함수 부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지진의 강도도 로그로 계산할 수 있고, 산성도 pH, 그 다음에 소리 데시벨, 그 다음에 별의 밝기 등급 등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을 요 로가리즘, 그러니까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자면, 이 수학사적인 부분인데, 천문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큰 수를 계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성과 어떤 별 사이의 관계나 거리가 몇 광년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계산했어야 됐냐면
9.46 곱하기 10에 12승 곱하기 430km 이 숫자가 어떤 몇 자리 숫자인지 10의 몇 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최고 자리의 숫자는 뭔지들을 계산해야 했고 그 다음에 C라는 행성 사이의 거리도 해서 이 두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야 됐고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 아이고 힘들어라. 그런데 17세기에 네이피어라는 학자가 네이피어가 이 복잡한 계산을 덧셈으로 하는 로그의 성질 배우면 그렇거든요. 곱셈의 현상을 로그를 취하면 진수의 곱이 전체 로그의 덧셈이 돼요. 덧셈으로 계산을 하는 로그를 발견함으로 계산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그의 발달로 인해서 손가락 골절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천문학자의 생명을 2배로 늘렸다 라고 할 만큼 요 로그는 천문학, 자연과학, 인문과학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현상에서 굉장히 큰 업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저도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로그의 뜻과 성질, 그 다음에 사용 로그 부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로그를 할 게 아니라 지수를 할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예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한번 살펴보고 살펴봅시다. 살펴보고가 아니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올려버릴게요. 올리고 얘도 올리고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이 뭡니까? n번 곱한 것이 뭡니까? A의 n제곱이죠. A의 n제곱인데 그리고 표기로는 어떻게 씁니까?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A의 n제곱 이렇게 쓰고요. 이때 이 A 밑에 있다라고 해서 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n은 지수라고 불러요. 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수라고 부르는 게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 기억납니까? 그때 그 지수법칙은 지수법칙 1이라고 할게요. 중2. 그때 그 지수법칙은 사실은 자연수 지수법칙이거든요. 지수에 자연수만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그때 그 지수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A의 m제곱, A의 n제곱은 밑이 같은 두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이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중학교 때 한 부분이죠. AB의 전체 n제곱은 A n제곱, B n제곱 따로따로 적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4번이 뭔가 독특했는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곱셈이 덧셈으로 이루어졌으니 나눗셈은 뺄셈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될 때는 m이 n보다 클 때만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자연수 지수 법칙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 빼었을 때에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양수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m이 클 때 뺄셈으로 정의가 되고 나중에 확장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m이랑 n이 같아지면 1이 되고요. n이 크면 역수를 취하는데 큰 것 빼기 작은 게 양수잖아요. 큰 것 빼기 작은 거 a, 큰 것 빼기 작은 거 지수승 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이고 뭐 거듭제곱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스포를 하자면 자연수의 지수법칙에 우리가 국한할 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다음 시간이지만 확장을 시킬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1, 2, 3번은 유지가 되지만 4번은 너무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양수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런 거 관계없이 한 가지로 정해질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 수업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듭제곱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거듭제곱근입니다. 거듭제곱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이 아니라 작년이 아니라 그 작년이 재작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걸 살짝 떠올릴게요. A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고요. A의 제곱근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얘가 A의 제곱근의 정의고요.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이 A가 되는 X 값이 정답이고요. 이때 X를 구하면 우리 알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7이 되는 X값을 구해라 하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루트 7 X 플러스 루트 7은 0이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다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약간 조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 루트 안에 있는 A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두 값이 되고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양수면 두 실수가 존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요. A가 0이면 한 실수 값이 나오겠죠. 0이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은 그냥 0이잖아요. A가 음수면 없다라고 했잖아요. 실수가 없다 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복소수에서 배웠잖아요. 사실은 두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 범위 내에서 두 개다, 한 개다, 0개다인 건데 우리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두 개다. 사실 이제 이 두 개인 거는 중복도가 2다 그 말이에요. 중근이니까요. 한 개는 맞긴 맞지만 어쨌든 실수 두 개다, 복소수 두 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A의 제곱근은 2차 방정식의 해고 2차 방정식의 해인데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면 사실은 무조건 두 개다. 최대 두 개다 이렇게 적을게요. 실수 최대 두 개다. 복소수는 무조건 두 개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기초로 옆에 오늘 할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뭐를 할 거냐면요. A의 n제곱근 했으니까 이번에는 A의 제곱근 했으니까 이번에는 A의 n제곱근을 구해봅시다.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제곱근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으니까 n제곱근이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x의 제곱해서 A가 된다 적었으니까 이번에는 x의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이 식의 값은 n차 당식, n차 방정식이니까 사실은 최대 n개의 해를 가질 수 있어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요. 실수 범위 내에서는 아니고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최대 n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인수분해해서 풀어야죠. 인수분해해서 하여 전부 다 구한다, 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A의 n제곱근, A의 제곱근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정의가 어떻게 돼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8이네? 2의 3승이네. 는 0이네. 이거 공식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x 플러스 y 아니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에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쵸? 조금 삐뚤어졌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얘가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여기서 실수근 x는 마이너스 2 한 개 나오고요. 실수 한 개.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음수가 나오네. 복소수가 나오네. 세 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3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3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중에 실수를 구해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겠고, 세제곱근을 구해라고 하면 이 3개를 다 적는 게 정답일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1에 4제곱근을 구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수를 구해주면 되고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네. 그러면 얘는 x제곱 합차 제곱차 3의 제곱 x제곱 빼기 3의 제곱이 되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죠.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여기서 복소수근 2개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복소수근 2개 여기서 실수근 2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서 총 복소수 범위 내에서 4개 4차 방정식이 해이기 때문에 4제곱근은 4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수분해에서 구한다. 인수분해에서 구한다. 선생님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근의 공식으로 근을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세 번째 뭐를 할 거냐면 이번에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아까 n제곱근을 구했을 때 실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죠. 실수 아닌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계산하면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고요. 4제곱근은 무조건 4개였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n제곱근 중에서 그럼 n개겠죠. 복소수.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실수인 것을 그래프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프로 찾기. 그러니까 즉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실근의 개수를 찾아보자. 실근의 개수. 근데 생각해보면 얘를 구하는 것은 뭐를 구하는 것과 같냐면 y는 x의 n제곱과 이렇게 y는 해가지고 그쵸? y는 a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고 교점의 개수 괜찮아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고 근데 y는 n제곱에서 이 n이 그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걸 좀 구분지어서 설명해 보겠다. 그 말이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x의 제곱,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짝수라고 해요. 네, 한번 요 짝수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라고 해요. x 4제곱 자 보세요. x 제곱의 그래프가 여기 끝에 있고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x 제곱의 그래프가 여기 있고요. 4제곱 뭐 갈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y축에 붙죠. 그쵸? 4제곱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붙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n이 짝수일 때는 항상 0 이상인 부분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 밑에 부분은 안 나온다. 그쵸? 그때 y는 a라는 직선이 그어지는데 양수가 된다면 교점이 2개. 하나, 2개. 괜찮아요? 항상 2개잖아요. 그쵸? 0이 0이 안 됐네. 다시 그래야지. 0이 된다면 y는 0이 된다면 한 개의 교점을 갖는다. 0,0에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처럼 음수가 된다면 교점을 안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a가 양수면 짝수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는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같지 않는다라는 거. n제곱근, 제곱근도 이랬는데 n제곱근도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n이 홀수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로 와봐라. 홀수 그래프. 지금 y는 x는 빠져 있는데 y는 x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x도 그려보면 요렇게 되겠죠. y는 x. 마찬가지로 얘네들과 y는 a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번엔 노란색으로 양수든 한 개네? 0이든 하나네?
음수든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 개다, 한 개다, 한 개다. 아, 그러니까 즉 홀수 제곱근일 때는 항상 하나구나. 홀수 제곱근일 때는 항상 한 개구나.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냐면 아하하하 이게 조금 그렇네요. 네, 그래도 뭐 같이 올려버립시다. 네, 올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좀 맞출게요.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실수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짝수일 때도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양수일 때는 아까 두 개였죠. 그 두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얘는 한 개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0인데 그러니까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짝수이고 음수일 때는 없다. 하지만 홀수일 때는 항상 n제곱근 a로 존재한다. 홀수일 때는 여기 안에 있는 a가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짝수일 때는 양수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15페이지에 나오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지수의 확장에 유의할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지수의 확장에 유의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칩시다.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1번, 2번, 3번 가지고 왔는데요. 1번입니다. 다음에 간단히 하시오. 동그란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A의 4제곱 지수법칙을 써서 B의 6제곱 끝. 얘는 전체 세제곱, 2제곱이 이렇게 세제곱이니까 A의 9승, B의 6승 정답이고요. 얘는 A 따로 B 따로 계산하는데 A는 앞에 게 크니까 그냥 빼면 되거든. 3 빼기 2, 1승. 근데 뒤에 거는 5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B의 5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B분의 A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확장시키면 다 동일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아까 했잖아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쵸? 실수 x는 마이너스 2다 했고요. 요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256의 4제곱근이니까 4제곱이 256이 되면 되겠네요. 256은 2의 8승이니까 4의 4승이 되거든요. x 4제곱 빼기 4의 4승은 0 이렇게. 그럼 x 4제곱 더하기 16. x 아니지. x 4제곱이 아니고 x 제곱이죠. 그쵸? 네. x 제곱입니다. x 제곱 더하기 16. x 제곱 빼기 16은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실수근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이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실수근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 2의 3승이니까 없어지고 2. 얘는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고 4제곱근 얘가 5의 4승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 얘는 5제곱근에 얘 마이너스 3의 5승이고 홀수 제곱근 안에는 들어가도 되거든요. 홀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6제곱근 2의 6승은 2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하! 복습도 해보시죠. 공부해보시죠.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